명작 중에 명작. 예.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예, 다 아는 겁니다. 예, 작품. 그렇죠. 근데 그 비너스가 어디서 그 그림에서 탄생합니까? 조개에서 태어났네. 조개잖아요. 조개가 뭡니까? 아니 죄송한 얘기도 산부인과 가보면 남아가 태어나면 고추에 불이 땡 하고 들어오고 여아가 태어나면 어디에 땡 하고 불이 들어오고 조개에 땡 하고 조개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자 그겁니다. 근데 모든 유물은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도 생각하는 게 그 수준이었구나. 똑같아요. 조개. 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100년 전, 2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럼 그 얘기 드릴게요. 여기 제가 그래서 자료를 머리가 아파서 다 자료를 봐야 됩니다. 아 참 가슴이 아파. 8,000년 전, 9,000년 전에 발굴된 유물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자안패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보면 뭐냐면 사진을 나중에 우리 작가님이 이제 첨부한 사진으로 보여주실 텐데 조개인데 조개 이빨 그 패치라고 하는데 그게 이게 돼 있으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남성들이 봤을 때 이거는 여성 성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여성 성기 안 본 결혼한 남자 한 번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근엄한 남자라도 결혼 안 한 남자도 중학교만 되면 다 봅니다. 요새. 중학교 까졌네 이 양반 큰일이야. 여보세요, 대 중학교 때 보시나?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게 교육 방송이니까 이것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19세 이후만 교육방송 봤다. 아닙니다. 교육방송. 그래요? 예.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어쨌든- 착각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고급스럽다는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19세 이후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여성 성기가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안패라는 게 이게 뭐냐면 조개 일종인데 8,000년에서 9,000년 정도예요. 예, 거기 이제 딱 보면 아 이게 여성 성기를 상징하겠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장식도 해가지고 이게 뭐 다르게도 보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조개로 그 여성 성기를 형상하는 그 유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네, 나와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한 2,000년 전 유적에서 이게 경남 사천 늑도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 늑도라고. 여기서도 자안패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 야 여자 성기입니다. 자안패는 딱 보시면 그냥 죄송한데 여자 성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동무덤이라고 옹간에서 나왔는데 어린아이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무덤에 왜 여자 성기를 넣었을까요? 어린애니까 되게 안타깝게 죽은 거잖아요. 얘가 재생하고 부활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모든 생명은 척추동물 중에서 그 포유류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 성기에서 나오잖아요. 자궁에서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넣은 거. 물론 자궁에서 나온 게 더 정확한 학술적 용어인데 자궁에서 나오는 길 따라 나오면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 성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걸 넣어서, 그러니까 이건 추정인데요. 다시 태어나기를 그렇죠. 바라는. 재생 부활을, 그러니까 너무 애가 어려서 죽었으니까 재생과 부활을 바라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 여성 성기가 이제 그런 식. 그러니까 여자 성기는 기본적으로 다 어떤 상징성 혹은 뭐 주술성, 다산성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남자 성기랑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그 확실히 구분이 되는군요.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안패로는 아시겠지만 그 조개 그 톱니 같은 그 패치라 그러는데 조개 톱 이빨이 있어서 아니 거기다가 죄송한데 그 이렇게 그러니까 생긴 게 여자 성기처럼 생겼다는 거지 거기 뭐 이렇게 남성 성기가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나라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성유물에 대한 특징은 대충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게 인간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모 사피엔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좀 더 뭐 일본이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일본의 성유물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 혹달리 유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한 유승의 묘에도 있었죠. 서기전 2세기에도 근데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남성 성기는 어찌됐든 자유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바람, 액막이 이런 걸 쓰일 수도 있고 여성 성기는 어찌됐든 실용적인 유물, 이렇게 실용적인 건 아닌 것으로서 상징적인 상징. 근데 그 차이는 있겠네요. 뭐냐면 우리 저 PD님하고 이 대표님이 알겠지만 그리스의 조각이나 그리스 회화에서는 발기되지 않은 성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발기되지 않은 성기는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기로 보나 뭐로 보나 발기된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알지만 발기되지 않은 성기와 발기된 성기는 그 직선성에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또 어려운 학술 용어 나왔다. 직선성. 아, 이게 직선성이 뭡니까? 그냥 딱 그게 틀리죠. 딱딱함. 예. 그렇죠. 강도라고 해요. 강직성. 네, 강직성. 역시 전문가는 달라. 근데 어찌됐든 그 그리스 그림이나 그리스 회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비드 초상화를 보면 발기되지 않은 성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쭉 늘어져. 미켈란젤로랑 늘어져 있죠. 근데 그리스 그림을 보면 발기되지 않은 성기들이 많이 드러나요. 물론. 근데 왜 우리 신 기자는 우리 이 성유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머,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PD님은 성유물을 보면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야, 진짜 나 혼자 쓰레기야? 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그거 보면 눈이 가요. 손이 새우깡에 손만 가나? 그 성유물에도 눈이 가지? 근데 아니, 제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좀 고급스럽게 포장할게요. 안 되겠다. 뭐냐면 제가 사실은 삼국사기를 보면서 정말 경악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삼국사기가 그냥 뭐 저 자대주에 맞게 쓴 글이고 중국의 모아 사상 있고 이렇게 썼는데 삼국사기를 정말로 제대로 읽어보면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삼국사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폄하했구나 생각하면서 반성을 했어요. 역사를 본 눈을.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고급화의 포장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 뭐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뒤치기라는 거. 후배이 너무 어렵잖아. 뒤치기지. 그렇죠. 뒤치기 이런 거 다 포르노를 통해서 우린 포르노랑 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PORN 포르노. 빨간 책.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도색적인 문화가 20세기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들었고 돌아다니면서 유물을 보여주는데 아주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유물상으로 보여지는 양상이 제가 알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우리 역사가 정말 근엄하고 점잖고 그걸 보면서 이거는 사실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을 보고 사실을 안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사실 모르고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 역사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갖게 됐고 성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제가 다시 봤다고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의식에 대해서 결국 성이라는 것도 의식 아닙니까? 의식과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게 성인데 섹스가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 의식, 한다 행동. 그게 뭐 성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 의식과 문화의 측면에서 성을 바라보시면 우리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커플, 또 다른 보온이, 또 다른 속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문화재 하면 국민들은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요. 뭐 남대문, 동대문. 근데 그럼으로써 진입장벽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재가 너무 이렇게 거창하고 너무 거창한 거구나, 문화재는. 그래서 근데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는 뭐 그렇죠. 그런 부조효과도 분명히 웃기기도 하고 재밌죠.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 때랑 다르게 요즘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남성 여성의 그 성기 구조를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그게 또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거 문화재로 좀 자주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국립중앙 제가 과문한 탓인데 한국 그 어느 국립박물관에서 한국의 성문화재를 주제로 본격적인 전시를 했는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의문입니다. 없습니다. 박물관 계열에서는 민속박물관 좀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물로 보여줄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단순하게 관객 좀 올려서 박물관 인기 끌자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성 얘기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통찰, 나에 대한 통찰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 통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루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늘 주장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요즘 사회 분위기상 그런 것이 결국은 뭐 우리나라 문화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재는 남대문만 문화재가 아닙니다. 뭐 근데 이런 이 성에 관련된 유물도
우리 국민들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남대문은 왕이 뭐 어쩌고 하는 데고 이 성 관련된 이 남근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 속에 파고들었던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그러니까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 사회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신 기자 모셨어요. 오늘 방송 나온 소감 한마디. 아니 뭐 너무 재밌었고 사실 뭐 이재호 대표님을 한 20년 약간 안 되는데 그때부터 알게 돼서 뭐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었는데 항상 도움 많이 받았죠. 근데 항상 정말로 우리 이재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문화 게릴라로 그야말로 어떨 때 패러슈트 타고 뭐 어디 적재 떨어져서 그냥 혼자 헤치고 나오는 문화 유산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뭐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 하여튼 우리 문화재 방송국이 번창을 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는 천병과 전위에 계속 쓰시기를 바라고 악망합니다. 예, 장량과 같은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냥 능력이 제가 안 돼서 하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외부에서 다음에도 꼭 나오기로 약속하시면서 자, 끝내시죠. 자, 우리 스스로 박수 한번 치죠. 예. 감사합니다. 건배로 마무리. 예, 건배로. 자, 저는 술이 없습니다. 요새 왜 술을 안 먹지?